대도시 한복판에 UFO가 떴다? 엄청 많네. 엄청 많죠? 네. 열댓 개 돼. 네. 전국 방방곡곡 UFO를 찾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비던 UFO 헌터 허준, 그가 해냈다. 아주 높은 고도 꼭대기에서 별 같은 게 박혀있다. 기존 물체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게. 그러나 광화문 UFO의 실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끝없는 설전. 이게 위성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은색으로 된 풍선일 확률이 제일 높죠. 과연 광화문 UFO의 실체는 무엇일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 UFO, 목격자들의 착시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리얼스토리 묘가 파헤쳐본다. UFO에 살고 UFO에 죽는다는 국내 1호 UFO 헌터 허준. 허준과 함께 UFO 촬영 장소인 광화문을 찾은 제작진. UFO를 찍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준비물들이 있다고. 이게 중요해요. 이 쌍안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늘에 다 떴다고 해서 이게 다 UFO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지금 몇 년째 안 되는데도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그 UFO 탐지기인데, UFO가 나타나면은 그 UFO의 전자기적 효과에 의해서 철심에 뭐가 들어가서 빨간불이 나오고 녹색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혹시 몰라가지고 장난감 같은 건데, 폼도 그렇고 뭔가 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아주 근접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카메라에 쓰이는 카메라 보호 케이스인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못 찍냐고 묻길래 대답하기가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아예 붙여놨어요. 이렇게 비상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상용 카메라. 여기 보시면은 비상용 카메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비상용 카메라. 이것도 불안해서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지 카메라를 또 한 대를 또 갖고 다녀. 이게 뭐냐면은 UFO가 이제 뜨면은 여기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UFO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35배 줌으로 당겼을 때 찍어서 나오는 UFO 형상이랑 12배 줌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UFO 형상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내가 보조로 갖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찍으면서 목격자들을 이제 스케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둔 상태에서 목격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UFO도 찍고 목격하는 사람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아주 장비가 3개까지 갖췄어요. 진정한 헌터입니다. 헌터로서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오리지널 헌터, 토종 헌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당신, 진정한 UFO 헌터십니다. 이렇게 흐린 날은 UFO가 잘 안 나오나요? 근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UFO는 꼭 날씨가 좋아야 보인다. 날씨가 흐린데 뭘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촬영된 UFO 필름을 보면요, 날씨가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냥 UFO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필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흐린 날에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서울 잠실에서 찍힌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 다음에 수원성에서 찍힌 거예요. 수원성, 이 물체. 그 다음에 속초에서 찍힌 물체입니다. 속초. 그리고 문경에서 찍힌 물체. 그리고 주황산에서 찍힌 물체. 주황산. 근데 이 물체들이 전국 곡지에서 이렇게 사진에 포착됐다라는 거는 UFO가 꼭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인다는 그런 속소를 깨는 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됐어. 엄청 많네. 엄청 많죠? 네. 열댓 개 돼. 네. 열댓 개. 됐어. 화면에 효과를 주자 더 정확히 보이는 점들. 네. 열댓 개 돼. 네. 열댓 개. 그렇다면 광화문 UFO 발견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제가 이제 이쪽에 나와서 한 2시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5시간 지쳐갈 쯤에 갑자기 5시 20분경에 이쪽 하늘에서 새떼들이 이렇게 V자 편대를 이루면서 일로 날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새떼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하늘에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새떼가 있구나 싶어서 이거 새떼를 구경하는데 그 새떼 주변으로 하얀색 광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보이잖아 저 생각해. 하얀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보이잖아. 있어 진짜 있어. 잠깐. UFO 촬영 중 서울에서 보기 힘든 새떼를 발견한 허준씨. 하나 둘 세 개. 신기한 마음에 새떼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UFO를 포착하게 된 것이라는데, 근데 처음에 보였던 광원이 작아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광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광원을 따라 잡고 촬영을 시작하니까는 그 주변으로 조그마한 광원들이 생성되더니 그거 물체들이 10분 동안에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를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기존 물체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을 포함 UFO 촬영 시간만 무려 15분. 엄청 많네. 광화문에 출연한 20여 대의 UFO 중 약 12대의 UFO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 2005년 10월 10일 날 아침 11시에 이쪽 상공, 청와대 쪽 상공에서는 또 100여 대가 떴었거든요. 요번에는 이쪽에 한 20여 대에서 30여 대. 그래서 광화문 상공의 그 UFO 군단이 3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광화문 상공의 UFO 군단이 3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 쇼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UFO들의 화려한 컴백쇼? 실제로 2005년 같은 장소에서 청와대 상공에 출연했던 100여 대의 UFO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허준씨. 3년 만에 같은 곳에서 또 한 번 촬영에 성공한 것. 근데 UFO가 하필 광화문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라도 있나요? UFO들이 자주 출연하는 지역들을 UFO 핫스팟이라고 그러는데 UFO 핫스팟? 그게 뭔가요? 전국적으로 어떤 그 민감한 시설들과 어떤 그 군사적인 연락이 있는 요런 데에 UFO가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있게 이 지역 UFO가 집중적으로 출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광화문 지역은 수도 한복판인데다가 그 청와대가 있고 또 그 청와대를 지키는 군사 어떤 방어망이 있고 또 여기가 그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가 말하는 서울의 핫스팟 지역은 김포공항, 청와대, 남산 등 주로 민감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런데 허준씨, UFO를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UFO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2004년도 5월 달에 경기도 의정부 상공에서 그 대낮에 순식간에 S자로 만들어지는 빛덩어리들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근접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 내리 속에 완전히 피를 꽂혀가지고 헌터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핫스팟 지역 중 하나라는 과천을 찾은 허준씨. 아니 근데 지금 하늘에 손 뻗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달밤에 체조라도 하시나요? 지금 주변에 그 조명들이 차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넓어요.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사람도 안 오고 수풀도 있고 으시시하고 야시시하고 그리고 앞에 관악산 있고 그 관악산에 있는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민감한 부분 시설들 이런 데가 위치한 거기 때문에 이 관악산 이쪽 과천 쪽은 그 전에 UFO 목격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기 야간에 대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제 5종 근접조우를 하고요. 제 5종 근접조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많은 나 같은 UFO 헌터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아주 그냥 적극적인 어떤 장비를 써서 하는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 와트짜리 어떤 그 전구 라이트 어떤 랜턴을 하늘에다 대고 정기적으로 깜빡깜빡 이어가지고 신호를 줘서 그 신호에 이제 UFO가 오기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도 미국에 있는 헌터들처럼 아주 강력한 랜턴과 어떤 강력한 그 조명을 써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임실이 방편으로 이제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의지 표현. 커다란 조명을 이용해 외계인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해외의 UFO 헌터들. 그에 비해 조금은 민망한 레이저 포인터로 신호를 보내는 허준씨. 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물론 뭐 이거 이 넓은 이 하늘에 요런 레이저 이거 뭐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신호에 닿는 게 아니라 의지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 그러니까는 이 헌터가 보다 야간에 당신네들이 저 근접해 주길 바란다. 이 신호를 좀 받아달라라는 어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인데. 오!
찍었어. 쌍안경으로 보세요. 쌍안경으로. 근접적으로 시도하던 중 촬영했다는 UFO 추적 물체. 오! 갑자기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녹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색을 바꾸고 쌍안경으로. 파도 치듯 위아래로 비행하는 신기한 모습의 UFO 추적 물체. 아, 눈부셔. 요것이 요 작은 불빛이 나중에 내가 여건이 향상되면은 강력한 랜턴과 아주 강렬한 빛을 가진 장비로 바꾸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밤마다 제5종 근접적으로 시도한다는 UFO 헌터 허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목격되는 UFO. 그렇다면 리얼스토리 묘 제작진도 UFO를 찍을 수 있을까? 30년 UFO 외길 인생 서종환 소장님, 무슨 비법 없어요? 존브로 방식의 테크닉이라 그래가지고 존브로 방식?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양을 갖다가 베란다 천장이라든가 처마 밑에 완전히 가려운 채 코로나 부분을 이제 삼각대에 거치시킨 캠코더로, 가정용 캠코더로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한 30분간을 고정 촬영하게 되면 UFO가 거의 99% 이상 찍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존브로의 촬영법은 우선 구름 함정 없는 맑은 날씨를 골라 지붕 가장자리에 태양을 두고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공률 99%, 효과 만점 UFO 촬영법 되시겠다. 이 존브로의 촬영법으로 촬영에 성공한 동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소장님이 알려주신 존브로의 촬영법대로 지붕 아래 카메라를 설치, UFO 촬영에 도전하기로 한 제작진. 과연 제작진은 촬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약 2시간여의 촬영을 끝내고 편집실로 돌아와 촬영 테이프를 확인하던 제작진. 이때 정말 뭔가 찍혔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빠르게 움직이는 흰 물체,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흰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진 전문가를 찾아 알 수 없는 물체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교수님, 대체 뭔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요, 햇볕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햇볕에 이렇게 가 있을 때는 지금 역광이기 때문에 그게 흰색처럼 보이는 거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에서 조그만 물건들이 저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곤충 같은 그럴 확률이 제일 높고요. 이 하얀 물체가 곤충? 촬영한 화면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제작진. 햇빛에서 멀어지자 정말로 곤충처럼 검은색으로 변한다. 혹시 촬영 장소 주변에 많았던 잠자리였을까? 실제로 허준 씨가 촬영한 광화문 UFO를 두고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 말이 많다는데, 그런 논란을 이제 불식시키는 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촬영됐던 그런 필름과 동일한 물체들이다. 주로 미국의 애리조나라던가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데 많이 출몰했습니다. 미국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도 광화문 동영상과 비슷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 멕시코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형체와 움직임이 비슷한 수백 개의 물체가 촬영되기도 했는데, 형체와 움직임이 조금 다를 뿐 광화문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광화문 UFO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설 첫 번째, 서울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비행기가 아니었을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훈련을 관리하는 소방의 사령부, 그날 비행이 있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TVN 리얼스토리 묘 제작진인데요. 서울 상공에서 혹시 훈련이 있었나 하고 전화드려요. 그 당시에 그 훈련은 없었고, 훈련은 없었습니다. 훈련이 없었다는 관계자의 말, 그럼 비행기는 아니다? 가설 두 번째, 서울 상공을 지나던 인공위성은 아니었을까? 그게 만약에 위성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예, 위성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실험하는 위성의 편대 비행의 한 종류일 수도 있고, 낮에도 저희가 이리듐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인공위성이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이리디움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럼 광화문 상공에 나타났던 UFO는 태양빛을 받아 반짝인 인공위성? 오차 범위까지 생각을 하면은 5시 10분부터 35분 사이에 지나간 위성이 한 6대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6대가 서로 자기 고유의 궤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6대가 한 화면에 같은 시간에 한 화면에 잡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을 통과하던 위성은 각자 방향이 달라 가능성은 희박, 위성도 아니다. 가설 3번째, 그렇다면 하늘에 떠있는 별은 아니었을까? 그 시간에 출현했던 이제 행성이나 밝은 별들을 조회를 해보면은 금성하고 목성이 있었는데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아주 많이 밝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별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낮에는 밝게 빛날 수 없다니 별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 풍선? 보고 또 보고 동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어떤 화면에서는요 이렇게 풍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밑에 끈과 함께 끈 밑에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달려있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달린 게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뭔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광화문 UFO는 정말 풍선이란 말인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구처럼 둥그런 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도 풍선이지 않을까. 은색으로 된 풍선일 확률이 제일 높죠. 광화문 동영상 속 UFO를 확대해보면 풍선과 같은 둥근 원 모양, UFO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뭐 UFO라면 예를 들어서 뭐 편대 비행을 한다든가 아래 위로 뭐 자기들이 모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의 크기로 봐서도 지금 이 건물과 그 거리로 봐서도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좀 수직으로 올라간다든가 뭐 밑으로 내려온다든가 뭐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20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방향에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그럼 그날의 풍향과 풍속은 어땠을까? 5시 23분에는요. 네. 1분 평균 풍속이 초속 3m. 그리고 풍향은 서북서. 그 시각 초속 3m의 서북서 방향으로 불었다는 바람의 방향과 UFO가 이동했던 방향이 같다. 그렇다면 정말 풍선일까? 풍선 실험에 나선 제작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음방 풍선을 날려보는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풍선은 저 멀리 잘도 날아가고 광화문 동영상 물체만큼 멀리 사라졌는데 그런데 반짝임이 없는 동영상과 달리 음방 풍선은 반짝거린다. 그렇다면 일반 풍선의 경우는 어떨까? 제작진 이번에는 일반 풍선을 날려보는데 이번에도 바람에 멀리 떠밀려간 풍선. 색색의 풍선들 중 흰색 풍선이 광화문 동영상 속 물체와 비슷한 형체로 포착됐다. 광화문 UFO는 정말 풍선이란 말인가? KT 위가 아니고요. 엄청 높은, 진짜 높은 고도에 엄청 꽃든 높은 아주 높은 고도 꼭대기에서 별 같은 게 박혀있다. 근데 그게 풍선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요. 얼마나 빛이 나면은 그게 보였겠냐 이거죠. 기존 물체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물체는 아니다. 스스로 빛을 내뿜는 자체 발광 물체? 하지만 자체 발광 물체라고 했던 물체의 하단 부분에 그림자가 있다. 결론은 광화문 UFO의 진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건데 UFO 헌터 어준 그가 공개하는 미공개 UFO 동영상. 이 UFO는 내가 이제 처음에 헌터에 도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포착된 UFO입니다. 그 2005년 1월 13일 날 오후 5시 32분경에 의정부시에서 나타난 물체인데 15분간을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제자리에서
투명 인간 사라지듯이 팍 사라져 버렸어요. UFO 연구가들이 이제 분류한 기준 중에 체어서 효과라고 그 전등 끈 것듯이 UFO가 팍 사라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게가 있는데 이 UFO도 마치 그런 체어서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에 대해서 UFO가 틀림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 김포에서 촬영된 UFO 추적 물체. 높은 공중에 떠 강한 빛을 내던 물체는 그가 말한 체어소 효과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항공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촬영을 시작하니까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시작하니까. 근처에 세워진 송전탑과는 높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단조로이 붉은 빛만 내는 송전탑과는 달리 색을 바꾸며 빛을 내던 정체불명의 물체. 강한 빛을 내던 UFO 추적 물체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거는요, 그 IF라고 인공위성 어떤 국제 우주 정거장이 우리나라 상공 시간을 지나가는 걸 제가 촬영한 겁니다. 보시면은 광채가 밝죠.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은 밤에 보이는데 이렇게 금성 정도의 밝기 물체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시야상에 보여요. 그거는 UFO가 아니고 확인된 비행체이기 때문에 IFO라고 그럽니다. 국제 우주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위성을 촬영을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2006년 10월 서울 창경궁에서 촬영된 기다란 모양의 UFO 추적 물체. 여기 한번 보세요. 가다가 여기서 번쩍 여기 확 올라갔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지금 마치 고무공이 튕기듯 하늘을 통통 뛰어날아가는 막대 모양의 UFO 추적 물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던 게 휙 날아가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통 튕길 때마다 무언가를 내뿜으며 이동하는데 정말 신기하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UFO의 출현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 광해군 1년 1609년 8월 25일 강원도에 나타난 세숫대야처럼 둥글고 빛나는 것을 기록한 부분. 이쯤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 UFO 헌터 허준, 그는 왜 UFO에 집착하는 것일까? UFO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UFO가 100% 있다, 실제 존재한다라는 아주 그냥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UFO가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포착하는 그날까지. 그 바람 꼭 이루시길 바래요. UFO 출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비교적 굵직한 UFO가 뜨게 되면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그 국가적 큰 공황 상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국가적 공황 상태가 온다고요? 1980년 3월 달에 그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가 그 대구에서요 포항 앞바다까지 전투기로 UFO를 추격한 일화가 있어요. 보잉 항공기만한 날개 없는 물체 위아래 용광로가 솟아오르는 그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그 5.18 강주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1997년 IMF가 터지기 그 직전에 아주 집중적인 UFO 목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그 북한산에 UFO 군단이 수백 대가 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IMF가 터지고 구소련의 보로넷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보로넷이라는 지역에 그 공원에 대낮에 레코드판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둥근 물체가 UFO가 착륙을 했고 거기서 외계인들이 나왔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소련 공산당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국가 공황에 앞서 목격돼 왔다는 UFO. 그리고 2008년 10월 광화문 상공에 나타난 UFO 추적 물체. 과연 광화문 UFO는 사람들의 단순한 착시 현상일 뿐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시하러 온 UFO의 또 다른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UFO는 늘 그 진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광화문에